네, 오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장암의 총정리편이라고 좀 할 수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좀 더 궁금해하실 것만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여쭤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대장암에 좀 걸리기 쉬운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제 대장암의 뭐 위험 요인에 관한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장암에 이제 쉽게 걸릴 수 있는 이제 환자군이라고 하면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든지요. 그다음에 유전성 대장암 가계도를 갖고 있는 분들은 대장암에 더 걸릴 확률이 많고요.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비만이신 분, 그다음에 운동량이 좀 적으신 분, 그다음에 고칼로리, 고지방식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대장암에 더 갈 가능성이 많죠. 그 위에 염증성 장질환이라든지 또는 용종, 선정성 용종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장암에 더 잘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염증성 장질환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일반적인 장염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게? 그 염증성 장질환은 대표적으로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을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원인은 잘 모릅니다. 원인은 잘 모르는데 일반적인 그냥 그 대장염하고 달리 쉽게 치료가 안 되고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급격하게 좀 증가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 뭐 수년간은 관계가 없지만 보통 한 10년 이상 지속이 된다. 약으로 치료해서 잘 관해가 되지 않는 경우는 이제 대장암으로 이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그런 장염에 뭐 몇 번 걸렸다고 해서 대장암의 뭐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할 것 같은 질문인데요. 이게 회식 때마다 이렇게 삼겹살을 좀 즐기시는 그런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고, 사실 저도 좀 많이 즐기는 편인데, 이 삼겹살과 대장암과의 발생률과의 관련 어떻습니까? 삼겹살과 대장암의 발생률에 그런 논문은 없어요. 논문은 없는데 우리가 추정컨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고지방식, 고칼로리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삼겹살을 드시게 되면 꼭 수반되는 게 소주죠. 술이죠. 음주가 과다할 수가 있고요. 또 더불어서 이제 흡연도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되면 대장암으로 갈 수가 있다고 그러고 더군다나 이제 고기를 드시더라도 담백하게 드시는 게 아니라 고기를 구워 드시잖아요. 태운 그런 고기류들은 뭐 위암이나 대장암에 다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 용종의 크기와 이 대장암과의 좀 관련성이 있나요? 뭐 크면 클수록 이게 대장암이 더 잘 된다든지. 그 대장에 생기는 용종은 처음에 뭐 갑자기 1cm, 2cm가 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몇 미리부터 시작해서 점점 자라거든요. 그래서 용종이 암으로 가는 시기는 보통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기가 크면 클수록 다시 말하면 시간이 많이 경과됐다는 뜻이고 시간이 경과될수록 그런 암이 발생률이 더 높아지는 건 사실이고요. 거기서 상피에만 생겼던 암들이 점점 침윤을 해서 점막이나 점막하 이런 근육까지 진행성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큰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용종에 대한 관리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보통 아까 그 대장 내시경을 한 5년 정도에 한 번씩 받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런 용종이 있는 경우는 대장 내시경을 좀 더 좀 자주 받아야 하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용종이 이제 발견이 됐을 때 뭐 조그만 몇 미리짜리 한두 개 있다 그러면 다음에는 뭐 2년이나 3년에 받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처음에 용종이 3cm로 크고 여러 개가 있었다 그러면 한 1, 2년 정도 해서 간격을 두고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시경 검사를 해서 깨끗하다, 용종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있다가 받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변비약을 좀 자주 오래 복용을 하면은 이게 좀 대장암의 좀 발생을 높이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변비약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식이섬유제제도 있고 또 센날을 함유한 그런 자극성 하제도 있습니다. 근데, 하제. 예. 예. 근데 그런 자극성 하제 같은 경우는 점막 자극을 계속 유발을 하고요. 신경 마비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자체가 암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무력증에 빠져서 변비가 더 악화될 수가 있고요. 변비가 악화되면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결국은 암으로 또 갈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변비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이 변비 자체가 대장암의 증상일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최근에 대장암학회에서 올해 이제 그 캠페인을 벌이면서 이런 진행성 암인 경우에는 변비 환자가 상당히 많다라고
있다라고 이번에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변비를 관리를 잘하는 것도 건강한 생활 유지를 하고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래 지속되는 변비가 있을 때 이거를 그냥 뭐 약에 의존해서 뭐 이렇게 오래 버티지 말고 한 번쯤 전문적인 좀 검사를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뭐 좋겠군요. 그래서 변비는 이제 대증적으로 우리가 식이섬유를 섭취를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식자 검사를 한다든지 배변 조영술 같은 검사도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한테 여러 가지 증세를 물어보고 필요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게 대장 내시경도 하고 그래서 예방과 치료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질문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치질이 좀 대장암과의 관계, 치질과 대장암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치질의 증세가 대장암, 특히 직장암과 증세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치질이라고 하면은 항문에서 피가 나오는 주로 치핵, 그다음에 염증 있는 항문주의 농양, 그다음에 항문이 찢어져서 생기는 치열이라고 하는데요. 치열 같은 경우도 변을 보다가 항문이 찢어지면서 아프고 또 피도 나오거든요. 근데 직장암의 증세가 출혈이라든지 통증 이런 것들도 같이 거의 비슷하군요. 혼동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색깔이라든지 냄새를 맡아보다든지 점액 성분 이런 것도 그냥 감별할 수가 있지만 이런 치질은 치액은 다시 말하면 혈관성 치액은 암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규정할 수가 있고요. 치루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랜 기간 경과를 하면 바로는 생기진 않지만 오랜 기간 경과를 하면 항문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청자들에게 좀 뭐 당부의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모든 암이 다 그렇겠지만은 그걸 예방하는 방법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 두 번째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시에 식사를 하고 수면 시간도 일정하게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당연히 음주, 그다음에 절주와 흡연은 끊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든 일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에 대한 좀 해방을 갖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대장암뿐 아니라 다른 위암, 간암 그런 암들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아주 가장 큰 척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백정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3살 식습관도 마찬가지로 여든까지 가겠죠. 이 평생 갈 뿐만 아니라 건강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